따따르다 따따따따따르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어서오소. 사일남 송선생이라 하오. 먼 길 찾아오시느라 고생했소이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소. 32살 부산 사는 남자입니다. 예비 신부는 동갑으로 대학교 동기였으나 신입생 때는 서로 얼굴만 알고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친하지 않았고, 제가 군대 다녀올 기간에 예비 신부가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복학 시기가 겹쳐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4학년 1학기 때 조별과제 때 엄청 싸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업 착실히 듣고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6학점 이수해서 학점이 널널했던 반면 예비 신부는 2학기 때도 수업을 다 들어야 할 정도로 빡빡했는데, 저는 널널하니까 자기 것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다가 엄청 싸우게 되었고, 결국 예비 신부는 자기 몫을 다해야 했고 그 뒤로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여름방학 때 공모전 수상하면서 해당 회사에 취업 확정되고 교수님께서 출석 인정해 주셔서 2학기 수업은 시험 때만 나가면서 전혀 마주칠 일이 없다가 3년 전 베트남 여행 갔다가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소매치기 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서 도와주었고, 귀국 날짜가 같아서 귀국하면 돈 보내준다길래 여행기간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전날 술에 취한 탓인지 분위기 탓인지 같이 밤을 보내게 되었고, 마지막 날 아침에 씻고 나온 것을 보고서야 동기였던 예비 신부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귀게 되었고 올해 결혼하기로 하면서 반반 결혼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인터넷에 나오는 반반 결혼의 정석인 결혼 비용 반반, 명절 때는 번갈아 가면서 효도는 셀프, 생활비 각출 후 노터치 등으로 저희끼리의 결혼 생활을 그려본 뒤 확신이 서고 나서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처가댁을 먼저 갔는데 처가에서는 도움 줄 형편이 안 되니 너희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셨고, 저희 부모님은 너희들 모은 돈으로는 잘해야 경기도에서 전세하는 거 아니냐며 서울에 집을 사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반대하고 예비신부가 찬성하면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예비신부가 저 몰래 저희 부모님께 전화로 집을 해주셔도 명절 때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은 바꿀 수 없는데 괜찮으시냐 라고 여쭈었고, 저희 부모님께서 상관없다고 허락하시고 나서 저한테 말을 해주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예비신부가 우리가 집 해줬단 이유로 시집살이 시킬 거라 겁먹어서 그런 거라며 저를 이해시키려 하셨고, 결국 받아들이고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집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 결혼 비용이 엄청 많이 남게 되어서 신혼여행 기간도 늘리고 숙박 및 일정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예비신부가 자기가 내야 되는 몫은 빼고 업그레이드 하라고 합니다. 원래 자기가 내려고 했던 부분에서 집 관련해서 빠지는 비용은 모두 친정을 드리고 온다고 하면서, 결혼 후에는 우리 가정에 신경을 써야 하니 결혼 전에 효도하는 셈 치고 그러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고, 집까지 사주셨는데 나도 그렇게나마 효도를 해야겠다 라고 했더니 그 돈을 다 들이면 신혼여행 퀄리티가 낮아지고 신혼집에 들어갈 가전이나 침구 등이 한 단계 낮아지며 결혼 후 언제 어떻게 돈이 필요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돈을 다 들이는 거냐며 반대합니다. 제가 반발하며 너는 왜 그러냐니까, 시댁은 그 돈 안 들여도 괜찮지만 자기네 집은 그렇지 않으니까 라면서 자기는 되고 저는 안 된다는 내로남불을 시전하는 것 같아서 싸우게 되었고, 5일째 서로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싸우게 되고 연락도 없어지니 조별과제 때부터 연애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예비신부가 이기적이고 전형적인 내로남불 스타일인 것 같아 결혼이 망설여집니다. 파혼해도 될까요? 아니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여기다가 글을 올린 이유는 주변에게 물어봤다가 혹시 파혼을 하게 되면
파혼 사유도 낱낱이 알려질까봐 올렸던 거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제 편을 들어달라는 뜻으로 올렸습니다. 추가, 네, 답정너였어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빠진 내용 때문에 주작이라고 하셔서 변명 아닌 변명으로 빠진 내용을 덧붙이자면, 첫째, 예비 신부의 얼굴을 몰라봤다? 대학생일 때 예비 신부는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하면서 집 주변에 있는 호프집에서 새벽 1시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매일 잠이 부족하다고 말했던 사람이고 화장하면서 꾸밀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게 좋다고 말하고 다니면서 항상 모자 쓰고 알도 없는 큰 안경 끼고 티셔츠에 바지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졸업 후에 눈도 성형했고 쌍꺼풀만 했다는데 눈 크기도 커졌습니다. 화장도 한 모습이었기에 처음에는 전혀 몰라봤다가 아침에 씻고 나와서 모자 쓰고 알 없는 안경 끼는 등 편안한 차림으로 입는 걸 보고서 나 대학 동기도 그런 사람 있었다. 나 대학 때도 이러고 다녔는데 혹시 땅땡살이냐 땡땡대 땡땡과 나왔냐 하면서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귀국하고 계속 연락 주고받고 얼굴 보고 하다가 한 달 뒤에 사귀었습니다. 단순히 잠자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사귄 게 아닙니다. 둘째, 조별과제 때 그 꼴을 보고서 왜 사귀었냐? 귀국 후 한 달가량 썸을 타면서 바뀐 줄 알았습니다. 식당에서 반찬 리필을 해달라고 할 때 저기요, 죄송한데 이거 좀 더 주시겠어요? 라고 한다거나 길을 가다가 마주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먼저 피한다거나 결정적으로 회사 특성상 돌발성 야근이 많은데 그때마다 이해해주고 팀 단위 야근이 아닐 경우에는 회사 앞까지 도시락 사다주는 모습에 바뀐 줄 알고 사귀었습니다. 연기하는 걸 몰라봤어요. 셋째, 부산 사는 사람인데 집은 왜 경기도나 서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냐? 본사로 발령받아서 6월부터는 본사로 출근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경기도나 서울 쪽으로 집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결혼을 조금 서두른 것도 있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2월 3일 어제 저녁에 예비 장인 장모님 만나고 파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카페에서 뵙기로 했으나 퇴근할 시간이 되어서 전통 찻집으로 장소를 바꾸셨고 도착해서 인사했더니 어른을 기다리게 했다며 무릎 꿇고 앉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결론은 예비 신부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집값만큼을 빼서 처가해 주는 건 반대하지 말고 제가 결혼 자금으로 모아둔 돈에서 집값만큼 빠진 금액은 신혼여행 및 신혼집 인테리어 및 가구 비용으로 쓰라고 하시길래 그건 아니지 않냐고 했더니 자기가 시킨 거니까 자기 말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어른 말 틀린 거 없다고. 어른이 시키면 네 하고 받아들이면 모두가 행복하다고 하길래 예비 신부가 이상한 게 아니라 예비 장인 장모를 닮은 거구나. 만약에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싶어서 파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결혼 안 하겠다고 딸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 가족으로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말릴 생각을 하셔야지 그걸 가만히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술 더 떠서 이렇게 행동하시냐고 했더니 강아지 송아지 숫자 섞어가면서 함부로 말하길래 대꾸 안 하고 일어섰더니 저희 부모님 들먹거리면서 예의 운운하길래 어차피 결혼 안 할 거고 어차피 다시 볼 일 없다는 생각에 그 사람들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강아지, 송아지, 쇠팔 등등. 찻집을 나오면서 속 시원하다 생각했는데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준 건 결국 똑같은 사람 된 것 같아 찝찝해서 잠도 못 자고 뒤척거리다가 판에 글 쓴 게 생각나서 후기글 쓰러 왔습니다. 제목 시어머님의 종교 강요. 결혼한 지 몇 달 안 된 신혼이에요. 저희 가족은 무교이고 남편 집안은 기독교입니다. 시어머님이 유난히 신실하세요.
처음에 좀 신경 쓰였던 부분입니다. 종교 관련 갈등에 대해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 종교에 대해 별 말씀 안 하셨고, 잘 맞으면 우리 아들이랑 교회 다녀보면 좋겠다 정도로만 말씀하신 게 다였어요. 연애할 때 딱 한 번 같이 가봤습니다. 남편은 거의 매주 교회 다니고 있고요. 신혼여행 다녀오고 얼마 안 돼서 시어머님이 저희 부부, 시어머님, 시아버님 이렇게 넷이 들어간 단톡방을 하나 만드셨어요. 그 방에 성경 구절을 매일 보내시는데요. 처음에 제가 남편한테 이게 뭐냐고 물어봤는데 원래 가족한테 늘 이렇게 보내오셨는데 저도 이제 한 가족이니까 추가한 거라고 답장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줬어요. 본인도 답장 안 한다며 절 안심시켰죠. 그래도 아직은 어려운 시어머님이라 눈치 보이긴 했지만 남편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했고요. 나름 신경 써서 읽어보려고는 했는데 와닿지 않더라고요. 저는 종교에 대해 반감이 있는 건 아닌데 종교 활동이 아예 없는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가 뭘 느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른 어떤 큰 존재에 의지한다는 게 어떤 건지 어렵네요. 문제는 저번 주였는데요. 아버님이 갑자기 몸이 편찮아지셔서 저번 주말에 남편이랑 지방으로 내려갔었어요. 남편은 잠깐 뭐 사러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워서 아버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저랑 어머님 단 둘이 있게 되었네요. 저한테 대뜸 단톡방에 성경구절 매일 보내는데 어떻게 한 번도 답장을 안 하냐고, 계속 보내면 뭐 느끼는 게 있는 줄 알았지 하시는데 솔직히 너무 당황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본능적으로 먼저 나온 말이 죄송합니다가 다였네요. 그게 다 저에게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라고 꼭 필독하라고 약간 충고하듯이 말씀하셨고요. 가끔 느낀 점을 카톡으로 보내주면 좋겠다고. 아들은 계속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너랑 간다는 얘기는 없더라 하셔서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종교 간섭을 한 번도 안 하셨는데 갑자기 한꺼번에 그러시니까 더 당황했어요. 설 연휴 때 친척들 모였을 때도 전혀 그런 게 없으셨거든요. 그땐 다른 친척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말씀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남편 돌아오고 아버님 일어나시고 함께 저녁 먹는데 어머님이 남편에게 땡땡아 같이 교회도 다니고 그래야지 혼자 다니면 어떡하니 앞으로 매주 꼭 같이 다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꼭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평소 절대 그런 거 강요 안 했는데 어머님이랑 안 좋은 얘기 피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던 건지 뭔지 저한테는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다 땡땡 좋으라고 그러는 거니까 이해해달라 라고 그러시네요. 같이 교회 가서 인증샷도 찍어서 보내라고 하셨고요. 가서 아버님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라고 부탁하셨고요. 아버님은 딱히 별말 없으셨고요. 돌아가는 길에는 남편이랑 한바탕 했네요. 남편한테 내 편 안 들어줘서 조금 서운한 티를 냈는데 사실 자기도 거의 매주 혼자 교회 다니는 거 좀 외롭고 어머님이 이왕 이렇게 말씀하신 거 같이 매주 다녀보자고 그러더라고요. 서로 종교에 대한 생각이 달라도 간섭이나 강요가 없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으로 결혼 준비했는데 이런 식으로 떠밀려서 종교를 받아들이기 싫다고 하니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돼도 계속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을 수 있을 거래요. 순간 욱해서 약간 비꼬면서 짜증을 냈는데 그때쯤 되니까 남편도 화가 났나봐요. 제가 무작정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종교는 예민한 문제니까요. 그러고 뭐 서로 미안하다고 하고 대충 풀었고 일요일에 나름 큰 마음 먹고 예배 다녀왔는데요. 기독교 신자분들께 너무 죄송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라는 게 있는데 정말 저랑 너무 안 맞아요.
매주 일요일 예배 앞두고 스트레스만 한가득 쌓일 것 같고요. 단톡방에도 억지로나마 답장 드리고 있어요. 좋은 말씀 보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식으로. 왜 저한테만 강요하고 남편한텐 아무 말 없는지 모르겠지만요. 친정엄마랑 얘기해봤는데 엄마도 솔직히 이해는 못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잠잠해질 거니까 조금만 버티고 일단 어머님과 남편에게 조금 맞추라고 하네요. 주변에 결혼한 친구가 없고 좀 일찍 한 경우라서 마땅히 조언 구할 데도 없어서 하소연해 봤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 당하고 있어요. 저는 이번에 대학을 졸업한 20대 초반 여자입니다. 빠른 년생이기도 하고 조기 졸업을 해서 나이가 어린 편이에요. 부모님의 혼전 임신으로 태어나 20살 정도 차이 나는데 두 분 다 공부를 오래 하시느라 외가에서 자랐습니다. 사춘기 무렵부터 부모님과 같이 살려니 어색하기도 하고 그때는 부모님도 바쁘셔서 밥 먹을 때 말고는 방에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대학교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방학 때도 수업이 있기도 하고 기숙사에 남을 수 있는 날은 매번 남는 걸 택하고 나니 집에 간 적은 많지 않았어요. 작년 12월 종강을 하고부터 다시 부모님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매일매일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여동생이 태어났는데 부모님과 동생의 단란한 가정에 제가 끼어든 것 같습니다. 아빠는 절 싫어하시는 것 같진 않지만 좋아하시지도 않고 저한텐 거의 말이 없으세요. 그렇지만 동생한테는 세상에 그런 딸 바보가 없으십니다. 엄마는 절 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어릴 때 외할머니한테서도 너 때문에 네 엄마가 난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엄마도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성인인데 밥은 네가 차려 먹어야지 않니? 라든가 저의 무뚝뚝한 모습을 보며 동생한테 우리 땡땡이는 애교 많고 사랑스럽다 라고 하시는 걸 보면요. 전에는 싫은 티를 내진 않으셨는데 의대 가라는 걸 공대로 진학하고부터 그래요. 엄마한테 예쁨 받아보려고 의대 진학하는 것도 생각해 봤는데 저 학교에서 건강검진할 때 피 뽑는 것만 봐도 식은땀이 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았어요. 동생은 귀엽고 착한데 좀 질투가 나요. 동생 잘못은 아닌데 동생이 제 자리를 차지한 것만 같은 느낌이에요. 저도 부모님이 안정되셨을 때 태어났다면 저런 사랑 받을 수 있었을까 싶고 그럼 저도 저렇게 사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싶어요. 졸업식을 마치고 집에 오니 엄마가 대학도 졸업했으니 이제 생활비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전까지 졸업식에 대한 아무런 얘기도 없으셨고 저도 딱히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알고 계셨나봐요. 부모님 두 분 다 전문직이시라 집안 사정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제 나이에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애들도 몇만 명은 될 텐데요. 조카는 바라지도 않는데 좀 서러웠어요. 저도 부모님 생신 안 챙기니 할 말은 없어요.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챙겨주셨는데 그래 하고 마시더군요. 부모님도 제 생일날 아침에 제가 눈치 보고 있으면 하고 용돈을 주셨는데 기숙사 들어가면서 딱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도 대학교 마칠 때까지 학비나 용돈, 노트북 같은 건 부족함 없이 지원해 주셨습니다. 글 쓰면서 보니 제 또래인데도 집에 돈 보탠다고 대학도 안 가고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배부른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도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회사 들어갈 때까지 받을 지원은 다 받았으니까요. 지난달에 취직해서 아직 모은 돈은 없지만 고시원에 들어가거나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저만 빠지면 완벽한 가족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약올라요. 동생이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저를 일찍 낳으신 거기도 하고 전문직 분들 결혼이 늦기도 하니
동생이 외동이라도 이상해 보이진 않거든요. 사실 부모님 주변 분들이 저라는 큰딸의 존재를 아시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다행히 고등학생 때는 아니지만 누가 봐도 사고 친 거고 주변에서 알게 되면 고상한 부모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요. 저도 제가 어떻게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성인이고 대학도 졸업했는데 어린애처럼 떼쓰고 울고 싶어요. 정신은 아직 덜 자랐나 봅니다. 언제쯤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남편하고 오늘 서로 정말 한번 해보자는 심경으로 싸웠는데 신랑이 저보고 이상하다고 사연을 보내보라고 해서 진짜 올려봅니다. 긴 글이 될 것 같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신랑 말이 맞나 봐주세요. 우선 저희는 결혼한 지 만 7년 넘은 8살 차이 부부입니다. 성격이 이렇게나 안 맞는 줄 모르고 결혼했는데 거의 365일 중에 180일 이상 싸우면서 살아왔어요. 정말 가지각색으로요. 워낙 둘 다 욱하면 정신 못 차리고 싸우는 성격이라 화해를 해도 그게 계속 앙금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젠 별거 아닌 것에도 금방 큰 싸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하자면 월 말에 매번 시댁 가서 1박 2일을 자고 와요. 토요일 점심시간 전에 시댁에 도착해서 그 다음날 점심 먹고 집에 돌아오는 스케줄로요. 이것 때문에도 신혼 때 엄청 싸웠었는데 지금은 너무 당연한 일정이에요. 저희 집에서는요. 근데 저희가 1월에 잘못을 해서 아버님이 매우 화가 나신 상황이라 설날에 찾아갔다가 쫓겨났거든요. 저는 아버님께 넌 인간도 아니라는 소리까지 듣고 암튼 그래서 월말에 시댁을 가야 되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꺼냈더니 신랑이 토요일에 스키장 갔다가 저녁에 시댁을 가서 자고 오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짜 전부터 가고 싶다 했던 박람회 날짜가 1월 26일부터 2월 1일까지인 걸 알았고 스키장 갔다가 시댁을 가면 다 놀고 나서 시댁 들른 거냐고 더 미움 받을 것 같기도 해서 스키장 안 가고 토요일에 시댁 갔다가 점심 먹고 돌아오면서 박람회를 가자 했어요. 대화 순서를 되짚어 보자면 토요일에 시댁 갔다가 일요일에 집에 올 때 박람회를 가자. 금요일날 야간 스키 타고 토요일날 시댁 갔다가 일요일에 박람회를 가자. 시즌권 끊었는데 시즌이 거의 끝나가서 스키장에 가고 싶었대요. 6살 딸아이 데리고 야간 스키 타는 거 안 될 것 같다. 그럼 그냥 내가 평일에 연차 내고 박람회 혼자 다녀오겠다. 뭐하러 그러냐. 스키장 갔다가 시댁 가는 건 아닌 것 같다. 안 그래도 화나신 상태인데 오해받기 싫어서 그리고 신랑이 얼굴을 봐야지 화가 풀리시지라는 말을 앞서 했습니다. 그럼 시댁을 가지 말자. 얼굴을 봐야 화가 풀리신다지 않았냐. 원래 가는 날짜에 그럼 시댁을 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아, 그럼 그냥 가지 말자. 어디를? 시댁. 왜 내 탓인 듯이 얘기하냐고. 나는 지금 시댁이 1순위고 다른 일정 조율하자는 거라고. 예전에 시댁 가는 날짜 미루자고 했다가 싸우고 욕 얻어먹은 거 기억나서 울컥하긴 했어요. 니 탓이라고 한 건 아니다. 그냥 뒤로 미루자는 뜻이었다. 제가 먹던 물컵을 세게 내려놓으면서 그럼 말을 왜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에 미룬다는 어투로 얘기하냐고! 남편의 표정이 굳으면서 고개 숙이고 밥그릇만 쳐다보면서 먹길래 기분 나쁜 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뭐가 기분 나쁘냐고 그랬더니 제가 시댁 가는 날 미룬 걸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으로 오해받은 게 기분 나쁘다 하더라고요. 예전에도 같은 이유로 싸웠던 전적이 있었고 지금도 똑같은 상황으로 오해받을 만한 말투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짜증을 냈던 겁니다. 만약 네가 그런 의도가 전혀 없던 게 맞다면 기분 나쁘다고 고개 푹 숙이고 있지 말고 오해라고 말하고 가볍게 넘기거나 말투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자긴 잘못한 게 없다면서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더라고요. 억울하다는 듯이 시작했는데 점점 저보고 병이라고. 근데 저희가 몇 번 아이 앞에서 크게 싸웠었는데 애한테 너무 안 좋은 것 같으니 애 앞에선 소리치며 싸우지 말자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성 낮추라고 했습니다. 딸 있다고. 그리고 오빠 때문에 시댁 가는 거에 대한 노이로제가 있으니 진짜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면 앞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말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노이로제면 앞으로 시댁 가지 말라고. 그래서 또 아까 한 얘기를 반복. 저도 답답하니까 언성 높아지더라고요. 그러고선 시댁 문제로 이렇게 되는 거 문제다 얘기하는데 갑자기 씨바 진짜 적같은 년이네 이러더라고요. 진짜 어디서 들어보질 못할 욕들 지금까지 싸울 때마다 수도 없이 들었었고 열받으면 씨발은 기본이고 사가지 없는 년, 미친 년, 정신 나간 년, 돼지 같은 년 등등 진짜 버라이어티하게 얘기하거든요. 그동안 시댁 얘기가 입에 오르기만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욕해서 맨날 이 지경까지 오는데 그 순간 정신이 획 돌더라고요. 그래서 신랑 앞에 따라져 있던 맥주잔 그냥 신랑 얼굴에 부었어요. 신랑이 그렇게 미친년 노래 불러줘서 진짜 미친년 된 거죠. 그랬더니 욕하면서 일어나서 제 머리를 2대 때리더라고요. 멱살 잡고 신랑이 덩치 큰 편도 아니고 저도 휘둘러서 2대 때렸어요. 그 뒤로 죽일 듯이 달려들어서 치더라고요. 턱 잡아서 때리길래 저도 똑같이 턱 잡고 때렸어요. 막 제가 똑같이 덤비니까 자기도 분했는지 욕하면서 계속 주먹이 올라오길래 카메라로 찍으려고 준비했어요. 또 여차하면 경찰 부르려고 핸드폰 잡았는데 신랑 거였어요. 자기 거로 녹화하려니까 자기 폰이라면서 뺏어들고 또 욕하대요. 그래서 일단 딸아이 태블릿 받아서 카메라 켰더니 때리는 거 멈췄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시댁 얘기만 나오면 미친년처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라고. 너가 시댁 얘기만 나오면 뭔 생각을 하면서 이 난리를 치는 건지 이랬더니 갑자기 시댁에 생활비 드리는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 그건 제가 꺼내야 되는 얘기거든요. 신혼 초엔 당연히 큰 돈이 계속 나가니까 돈도 안 모이고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 문제로 꽤 싸웠어요. 월 90 정도 드리고 나머지 용돈들도 따로 챙겨 드리거든요. 근데 월 1회는 꼭 자고 와야 되고 여행도 같이 가자 하고 연료하시니까 적적해 하시니까 등등의 이유로 맞춰 드려도 신랑이 저한테 더 잘해주는 거 하나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라도 가져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거 가지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네 생색내네 하면서 그때도 쌍욕했거든요. 근데 이런 해결 안 될 문제로 계속 싸우는 것도 싫고 신랑도 자존심 상한다길래 효도한다 생각하고 그동안 함구하고 살았어요. 근데 시댁 얘기만 꺼내면 자격지심인지 계속 그 얘기를 자기가 먼저 꺼내요. 시댁 가지 말라고 생활비 드리는 거 그걸로 참 잣같이 군다고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활비를 들여서 죄인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죄인이라고 그랬더니 제 말 무시하고 저랑 몸싸움 하면서 제 손톱에 긁힌 거 사진 찍고 있더라고요. 달려들 때 막으려고 하다가 긁힌 건데 저는 머리만 계속 맞아서 증거 될 만한 것도 손등 찢긴 거밖에 없네요. 이 와중에 억울하게 동영상 켜고 딸 부르더니 엄마가 할머니네 안 가기로 한 거 들었냐고 물어보고 뭐 시댁이 10만원이라도 드리면 죄인이라고 엄마가 그랬다면서 녹화 뜨고 있던데 7년 전 신혼 초에 친정엄마한테 새댁에 생활비 드린다고 말한 거 들먹이면서 제가 그걸 얘기해서 장모님이 자기를 무시한다 하길래 딸이 있는 사실 그대로 엄마한테 말한 게 욕먹을 일이냐고. 다른 친구들은 시댁에 10만원을 줘도 진정에 얘기하는데 아무렇지 않은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말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시댁에 돈 드리는 거는 얘기한 적 없고
8살이나 어린 딸 잘해준다고 데려가서는 고생만 시키고 맨날 싸운다고 별로 안 좋아했던 거였거든요. 싸워서 친정 가기로 한 거 파토난 적이 하도 많아서 그동안 싸워온 게 촉매제가 돼서 오늘은 진짜 별것도 아닌 일에 격하게 싸운 것도 사실이고 저도 잘한 거 없는 건 당연히 알아요. 매일을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평생을 사람들하고 트러블 없이 살았는데 이 사람과 결혼한 후로 진짜 인성 거지 됐어요. 있는 욕 없는 욕도 다 쏟아붓게 되고 오죽하면 친구들이랑 회사 사람들이 결혼하고 어두워지고 성격도 이상해졌다 하겠어요. 저나 남편은 안 맞는 상대 잘못 골라서 결혼한 죗값 치른다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마냥 엄마 아빠가 좋은 저희 자식은 어릴 때 이런 모습 보게 해서 너무 미안해요. 이 죄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 쓰다 보니 말만 길어지고 정신이 없는데 저 진짜 정신병자 돼서 애꿎은 남편 화나게 한 건가요? 아까의 언쟁이 잣같은 년 소리 들을 정도의 언쟁인가요? 진짜 제가 잘못한 거라면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남편이 다들 제 욕할 거라 했거든요. 유튜브에서 올라오는 글들 보면 남편 잘한 글이 많이 있던데 저는 이딴 글이나 쓰는 신세네요. 머리 맞은 데가 아파서 잠도 안 오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요. 재미있게 봤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재미없게 봤다면 구독, 싫어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그럼 이만 물러가겠소. 빠잉!